MBC 뉴스인데요. 돌아선 이상민 계엄할 상황 아니었다 진술을 따라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이제 비수를 꽂는 거죠. 뒤통수에 칼 꽂는 이상민입니다. 자, 지난 22일에 국회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혼자 거부했죠. 그리고는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 증언하지 않겠다 이 말만 반복했어요. 진짜 양심이라는 게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느꼈던 그 장면이 있었죠.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 배신을 결심한 걸로 보여요. 이번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나는 잘못이 없고 윤석열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 살려고. 계엄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야 법을 찾아봤다. 계엄법을 본 후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달 5일 뭐라 그랬냐?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들어도 이상민은 윤석열 편에 서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걸 뒤엎은 거예요. 계엄하고 바로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좆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때만 해도 헌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한 거 아니냐, 계엄. 뭐 다친 사람이 있냐, 뭐 있냐. 이게 뭔 문제냐.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전두환이 쓰던 논리인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 조가 바로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1심은 사형, 2심 무기징역이었죠. 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개소리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가 있는 그딴 주장을 이상민이 했었어요. 무식한 거죠. 공부를 좀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건데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생각이 바뀌어. 야, 이거 씨부레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나 좆됐구나. 내 인생 이거 완전히 끝났구나. 자, 이제는 내 살 길 찾아야 된다.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김건희고 나발이고 간에 내 살 길 찾아야 된다. 이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 지금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전혀 몰랐고 계엄 선포문도 방송을 보고 알았다. 발뺌을 하는 거죠. 자,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민의 이런 발언들은 꽤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상민은 윤석열의 최측근 아닙니까? 윤석열과 한 몸이었던 이상민이 침몰하는 배라고 판단하고 그 배에서 윤석열호라는 배에서 뛰어내렸다라는 건 나머지 지금 내란과 연관돼 있는 많은 국무위원들과 동원된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상민이 윤석열을 버렸어? 야, 이거 내가 윤석열 지고 있다간 이건 나는 좆됐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심각한 균열이 이제부터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한겨레에서는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을 반대했다. 윤석열 버리나.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 이상민의 주장이죠. 만류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회의가 소집되고 윤석열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자 국무위원들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눴다고 한다. 이거는 구라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윤석열을 찾아가 진짜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 말렸대요. 이상민이. 근데 윤석열이 돼지 새끼가 아주 무식한 놈이 자기는 말렸는데 이걸 묵살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지금 이렇게 경찰한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나는 잘못이 없다예요.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는 이 이상민의 진술은요,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진술과 배치되는데 김용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있다. 몇몇 있다.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몇몇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대다수의 국민들 머릿속엔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상민이 전원이 모두가 반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용현이나 이상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누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저는 김용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이상민이 그동안 해왔던 짓들, 그동안 윤석열과 한배 타고 쭉 갔었던 이 과거들을 보면요, 이상민이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윤석열한테 대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계엄이라고? 야, 이거 미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에게 그걸 직접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왜냐? 그런 말을 했었던 사람들은요, 윤석열 정권 초창기에 이미 다 잘렸어요.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 이거는 굴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민이 당시 국무회의에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이 있었냐? 경찰이 물어보니까 모두 없었다.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면 막았을 텐데 윤석열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윤석열이 혼자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이 얘기하는 건 국무위원들을 다 살려야 자기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내란에 가담한 걸로 추정되는, 그리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국무위원들은 모두 똑같이 이상민과 같은 발언을 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 지금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이상민은 경찰 조사에서 12.3 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사실은 숨겼다. 그렇지. 상민아, 너는 이 지시를 했잖아. 허석권 소방청장과 통화를 하면서 언론사, 한겨레, MBC, JTBC, 그 다음에 겸손, 여기 단전 단수 지시한 게 지금 드러났잖아. 근데 뭐라 그래?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혓바닥이 길어 이 새끼 이거. 자, 이상민의 전략은 단순해졌습니다. 윤석열로 대가리 자르기만 하자. 국무위원들을 다 살린다. 한덕수 포함 다 살린다. 저는 이 발언이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이 윤석열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인데 윤석열만 잘못했고 나머지 장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진술을 경찰에게 했다. 그리고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온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윤석열을 버려라. 윤석열 껴안고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최상목이죠.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고심하는 최상목. 31일 국무회의 주목. 내란 특검법.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다 집어넣어줬습니다. 근데 막판에 국민의힘이 안 함. 원하는 걸 다 들어줬는데 애초에 할 생각조차 없었던 인간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거고요. 아무튼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7일에 강행 처리가 아니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한 겁니다. 강행 처리라니 무슨 강행 처리야? 어? 자, 이제 처리 기한이 2월 2일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냐 마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이걸로 거부권 행사하겠지. 이게 다수의 생각이죠. 하지만 거세지는 야권의 압박 속에서 최상목의 예상 밖의 특검 수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 지금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걸 다 집어넣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내란 특검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라고 해서 양보하고 최상목도 거부권을 쓸 수 없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진짜 양보한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은 양보할 건 다 양보했으니 이제 최상목 압력에 들어가야죠. 이재명 대표는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다. 최상목 대행의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자, 이런 지적을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뭐예요? 탄핵시킬 거다. 너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너도 탄핵 당할 줄 알아라. 자, 이 정도 이제 압력을 넣고 있죠. 이상민이 국무위원들은 아무 잘못 없다. 윤석열 이 새끼가 도라이 새끼였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게 언론으로 쫙 나간 상황. 자, 그러면 최상목도 윤석열을 버려야 되겠죠. 내란 특검법을 거부할까요? 통과시킬까요? 자, 이게 이 새끼들의 딜레마예요. 이상민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윤석열을 처참하게 버려야 돼요. 문제는 지들이 가담한 게 너무 확실하니 특검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짜고 아무리 똑같은 진술한다 하더라도 이거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지은 죄가 많으니 특검 수용을 할 수 없다. 윤석열을 버리라고 윤석열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포를 했지만 최상목과 그 일당들 나머지 애들은 윤석열을 버리기가 어렵다. 자, 결국 이상민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국무위원들에 의해서 본인의 거짓말이 탄로날 겁니다. 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상민이 바라는 것처럼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계엄을 반대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살 길은 윤석열을 버리는 거다 라는 신호를 줬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이 새끼들의 딜레마인 겁니다. 아무튼 이상민은 윤석열을 버려야 한다. 윤석열 배신으로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최상목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냐? 거부권 할 겁니다.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거부권 할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건 확실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긴 하지만 느린 속도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금 전국은 흘러가고 있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의 배신, 윤석열 속이 좀 쓰릴 것이다.